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소위 지방 삼룡의대로 불리는 한림대학교, 인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 오늘은 마지막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분석하려 합니다. 지방 삼룡의대는 본교는 모두 수도권에 있지 않지만 대학병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순천향대학교 역시 부속 서울병원을 포함하여 부속 부천병원, 부속 천안병원, 부속 구미병원이라는 4개의 부속병원이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는 2023년도에 순천향대학교 천안세병원도 완공될 예정이어서 자교의 TO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순천향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수시와 정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21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23명,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6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7명을 모집하여 57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다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으로 36명을 선발하여 총 9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방 삼룡의대 모두 수시 모집에서만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림대학교 20%, 인제대학교 30%에 비해 순천향대학교는 32%로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삼룡의대 중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이 정원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니 해당 세 학교의 실제 모집 요강에서 전형별 입학 정원이 어떻게 바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특히 수능 반영 과목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서 독특한 특히 문과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대학입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6등급이내 탐구 2과목 평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6등급이내 탐구 상위 1과목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을 조금 완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과대학과 다르게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 탐구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0.5등급을 하향하여 반영한다는 핸디캡은 있지만, 다른 의과대학이 미적분, 기하 과목과 과학탐구 2과목을 필수 응시 조건으로 설정해 둔 것과 비교해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차별화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살펴보아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3개 교과의 성적만을 활용하는데, 이는 2022학년도까지 의예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 반영했던 것에서 변경된 것으로,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과 계열 학생이라도 사회 교과의 성적이 좋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국어, 영어, 과학 이렇게만 활용해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는데, 정확한 사항은 2023학년도 실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그러할 경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쟁률 및 학생부 교과 성적 커트라인은 기존보다 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순천향대학교는 문과 학생들에게도 의대 지원이 문을 열어두고 다른 학교에 비해 유하게 평가하는 것 같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문과 성격이 짙은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인원을 뽑지도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굳이 이과 계열의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의학 관련에 더해 수학, 과학, 탐구 과목 관련 비교과도 훨씬 많을 이과 학생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 소장님께서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을 총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전형 방법과 다른 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 전형 방법도 비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기도 한 신경내과의 권위자이신 서석조 박사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서석조 박사께서는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등 유명 인사의 주치의를 여럿 맡으며 명성을 쌓다 1964년 현재 순천향대학교 재단인 동은학원이 모태라 할 수 있는 동은병원을 서울 한남동에 개원하였습니다. 이후 의학연구와 의과대학 설립 의지로 동은병원을 정리하고 고려병원과 백병원에서도 부장을 거쳐가다 결국 1974년 순천향 종합병원을 개원한 후 4년 만인 1978년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설립하고 순천향 의과대학을 직접 개교하여 순천향 의과대학은 의사가 설립한 최초의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이 1974년 개원한 순천향병원을 공식적인 첫 역사로 인정하며, 따라서 순천향대학교는 의과대학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종합사립대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교부로부터 의학부 설치 인가를 받아 1980년 순천향의과대학에서 순천향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1990년에는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여 현재의 순천향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향이라는 교명은 서석조 박사가 학교를 세울 때 당시 서석조 박사가 주치의 자격으로 진료를 보던 김종필 전 총리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있습니다. 의사는 하늘이 뜻을 따라 질병을 이겨내게끔 돕는 사람이지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념 아래 그러한 의학도를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공자의 말씀 중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에서 순천을 따오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마을 향자를 빌려 대학의 이름을 순천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를 해석할 때는 하늘의 뜻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로 보기보다 의사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겸손한 조력자의 마인드를 띠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과 관련하여서는 1974년 개원한 서울의 순천향병원을 시작으로 1979년 순천향 구미병원, 1982년 순천향 천안병원, 2001년 순천향 부천병원을 차례로 개원하여 현재 순천향대학교에는 부속 서울병원, 부속 부천병원, 부속 천안병원, 부속 구미병원 4개의 병원이 있다고 포스팅이 초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순천향대학교와 부속 서울병원, 부속 부천병원은 학교법인 동은학원에 소속되어 있고 순천향 천안병원과 순천향 구미병원은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에 소속되어 있어 이원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석조 박사의 장남인 서교일 총장이 퇴직금 부담과 같은 사항을 모두 감내하며 무상으로 학교법인 동은학원에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을 양도하였고 이후 순천향대학교는 보다 탄탄한 전국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순천향 정신은 인간사랑으로 순천향대학교의 설립자인 서석조 박사의 삶에서 이러한 인간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석조 박사는 당시 신경내과학의 1인자로서도 명성을 떨쳤지만 환자들이 증세에 대한 중언부언하는 설명, 엄살이 섞인 하소연, 환자 개인의 이야기까지 모두 진심으로 경청하며 환자들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특진에는 특진비가 필요했는데 환자들이 사정이 좋지 않으면 사정을 살펴 이러한 특진비도 받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이 속아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과 대학을 경영하는 경영진이었지만 병원에서 소동을 부린 직원이 처벌을 절충하여 경감해주는 등 인간 한 명 한 명을 끌어안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서석조 박사의 이야기를 보시며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병원이라는 공동체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인간사랑이라는 가치를 접목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순천향 의학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천향 정신인 인간사랑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렸고 순천향대학교의 인재상에는 공감형 인재, 통섭형 창의 인재, 글로컬 소통 인재가 있는데 이는 각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 중 공감하는 의사, 실력 있는 의사, 공헌하는 의사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합하여 각 교육 목표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을 살펴보아도 역시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의학 탐구, 타인 배려,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교육 목표와 겹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 배려, 봉사 3가지 키워드는 정말 많은 의과대학의 인재상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실력 있는 의사로 세부 역량에는 지식 술기, 변화 수용, 발전 선도가 있습니다. 순천향이라는 대학이 이름으로부터 의사의 겸손함 및 자기 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기에 항상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 성찰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여 발전해 나가려는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진료와 임상술기는 대학에 와서 배우면 되고 발전 선도와 관련해 순천향대학교 또한 다학제 융합 연구체제를 형성하여 여느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의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임상병리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 IT공학과에서 기초의학 및 의료 제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순천향대학교의 중앙의료원은 4개의 부속병원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2015년 설립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은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은 특히 줄기세포와 관련한 재생의학, 현대인이 만성대사질환, 고령화 사회의 퇴행성 질환이 중점 분야이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은 이를 관심 분야로 설정하여 면접에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는 진로 목표를 어필하신다면 순천향대학교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목표는 공감하는 의사로 세부 역량에는 타인 공감, 자기 공감,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 인재상은 아까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서석조 박사께서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내담자의 몸과 마음이 상처까지 어루만졌던 일화에 더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지향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 실천 방법을 이 팀장이 설명했던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의사의 자기 공감이라는 세부 역량이 있는 이유는 공감이라는 것이 상대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는 상당히 복잡한 정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있는데 의사 스스로 본인의 감정이나 판단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타인도 공감할 수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공감을 베풀고 치유를 하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 교육 목표는 공헌하는 의사로 세부 역량으로 지역사회, 국가보건, 세계보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임을 어필하는 방법은 최근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대폭 늘린 다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해당 포스팅의 링크를 읽어보시고 오늘 이 팀장은 더 넓은 차원에서 세계보건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세계보건 증진이라 하면 개발도상국에 의료 협력을 제공하는 것,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백신과 물자를 제공하거나 현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보건의료 ODA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해외 병원 운영 컨설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건물을 수립하는 것에 더해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팁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며 우리나라가 의료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며 해당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보건과 관련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국내외 현황,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등에 대해 탐구하는 것도 신선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콘텐츠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 해외 환자를 돕는 사례와 그 시사점도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실력 있는 의사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세계의 보건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콘텐츠의 핵심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문과계열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과대학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순천향대학교 역시 다른 의과대학처럼 의사의 자기개발 및 탐구 역량, 환자를 위한 따뜻한 소통과 배려, 주변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봉사를 강조하지만 그 근간에는 항상 순천향 정신인 인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의과대학이 특성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언제나 의과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과와 비교과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